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사이트의 진행을 맡은 배우 정우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날개를 펼치자라는 주제로 2025 장애인사이트 13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전시회도 가보고 공연도 관람하지 않을까?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한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일반 시민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시민이 23.9%인 반면 장애인은 64.5%에 달했으며 또한 월 1회 이상 관람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일반 시민은 13.3%였던 반면 장애인은 0.7%에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문화 격차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과 시스템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 장벽, 바로 접근성입니다. 현재 공연장이나 미술관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 문화예술 시설 조성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도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장애물에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 요구가 45.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장벽입니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 40.5%, 청각장애 53.6%가 불편 없는 공연 전시 관람을 위한 편의 등 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연 전시 정보 제공 시 장애 유형별 편의 시설, 관람 지원 서비스인 수어 통역, 음성 해설, 자막 등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장벽입니다. 장애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부족합니다. 문화예술 관람 비용은 장애 예술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등 제도는 있으나 사용 가능한 공연장이나 콘텐츠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접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평등법 제4조에 건물, 교통수단, 정보처리 시스템, 시청각 정보, 통신장비 등은 장애인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평등법 2010 제29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장애인 보호 내용으로 공공기관, 병원, 상점, 공연장 등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을 합리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각 분야의 법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 실행력, 체감 수준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명시한 평등한 문화 향유권입니다. 즉, 누군가가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거나 공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문화 접근권의 침해이자 사회적 배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문화시설은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휠체어석, 동반자석, 장애인 화장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누구든지 문화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막이나 수어 통역, 음성 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항상 구비되어야 합니다. 장애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 예술인 관련 지원 정책, 공모 사업, 전시 및 공연 정보 등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춰 수어 영상, 음성 지원, 쉬운 글 작성 등 장애 친화적 정보 제공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시설은 홈페이지, 안내책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관람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할 때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및 점자 자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및 자막,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정보 제공 등 정보 제공 방식을 다각화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장애예술인이 겪는 높은 경쟁률, 복잡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되는 공연, 전시 의무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각 문화시설이 접근성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 내 휠체어석이 몇 개인지, 해당 공연의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수동적인 문화 향유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 예술의 주체로 바라보는 전환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자신의 언어로 창작하고 표현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문화 참여는 곧 창작의 권리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문화권이 완성됩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예술인과 문화예술기관, 지역사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 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예술인 전문 매개 인력 양성 사업 및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공연 플랫폼, VR 전시 등 디지털 기반 콘텐츠는 지리적 제약을 줄일 수 있고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어, 오디오 설명 기능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모든 콘텐츠 제작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문화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소수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속에서 장애인이 함께 웃고 울고 감동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변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날개를 펼치자였습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을 특별하거나 제한된 영역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장애인 사이트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연이나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점 또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배우 정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